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촌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문화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아기의 성기관이 볼록하면 아들이다, 남자다, 그리고 오목하면 여자다, 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남자, 여자 성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은 평생 남자로 혹은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 여자의 성정체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글로벌 성혁명은 이런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남자, 여자의 성별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성으로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학적 성,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트랜스젠더란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요. 남자, 여자, 성별 정체성이 언제든지 바뀌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성별 구별이 없어진 스포츠 경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격투기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프로종합 격투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과격한 운동입니다. 이런 격투기에서 남녀 성별 대결이 펼쳐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트랜스젠더로 여성 격투기에 참여했던 펠런 폭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격투기 경기 1라운드에 나가기만 하면 상대 여성 선수를 때려 눕혀 승리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폭스는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여성 선수와 겨루어 무릎으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공격해서 상대편 여성은 뇌진탕과 두개골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성 종합 격투기 종합 챔피언이었던 론다 로우지 선수는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했습니다. 격투기는 그야말로 두 사람이 대결을 벌이는 아주 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경기인데 공정한 신체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대결을 벌이는 것이 과연 평등한 일일까요? 체육계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환 이후 스포츠 역사에서 독보적 기록을 세운 호주 국가대표였던 한나 마운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남자였던 시절에 핸드볼 또는 여러 운동의 프로 선수로 뛰었지만 별다른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나 성전환 수술을 받고 미식 여자 축구로 종목을 전환해서 17골을 넣는 아주 뛰어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덕에 18년도에는 호주 미식 축구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국가대표 자격을 얻어냈습니다. 사진을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키가 189cm에 몸무게 100kg의 아주 거대한 체구를 가진 그가 성전환 수술로 남성의 생식기관을 제거했다고 해서 여성들과 겨루는 것이 과연 스포츠로 아주 공정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글로벌 성혁명으로 남녀의 구별이 없어져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성 선수가 다른 나라 트랜스젠더와 경기에서 유력한 금메달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이러한 성평등 제도를 악용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남성들이 고의로 성별을 바꾸는 일이 자꾸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정말 없을까요? 뉴질랜드의 트랜스젠더 로렐 허버드라는 역도 선수도 있습니다. 허버드는 남자로 태어났고 105kg의 남자 역도 선수로 활약하다가 성전환 수술을 하였습니다.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여자부 경기에서 단 한 개의 금메달도 얻지 못했던 뉴질랜드는 그러한 허버드를 여자 대표팀으로 선발한 거죠.
경쟁자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고, 미국 대표팀 코치도 솔직히 허버드가 출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국가인권위원회는 허버드가 뉴질랜드 여자 국가대표로 뽑힌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허버드는 여자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이 공정하게 보이십니까? 이런 성평등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자유고 평등일까요? 인간의 생식기는 내생식기와 외생식기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이므로 외생식기를 절단해서 사회학적으로 여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내생식기의 생리작용은 여전히 남자이므로 남성 호르몬이 여자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골격, 근육, 스태미너에서 여자보다 아주 뛰어나죠. 이 의미는 사회학적 젠더로는 여자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남자의 신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남자, 여자의 고유한 생물학적 성으로 태어난 신체적, 생리적, 호르몬적 특성과 또는 심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학적 성을 주장해서 성기관만 절단했다고 해서 원래 남자 체격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남자는 신체적 구조와 생리적 작용에 여자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폐활량에서 성인 남녀의 평균치를 보면 남자는 3,500에서 4,500ml이며 여자는 2,500에서 3,500ml입니다. 적혈구 숫자는 평균 성인 남자의 경우 약 500만 세제곱밀리미터이고 평균 성인 여자의 경우 약 450만 정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1.14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운반할 때 헤모글로빈 수가 여성에 비해 남자가 많기 때문에 혈액 속 산소의 흐름이 훨씬 빠르고 남성 영양이 여성에 비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대개 여성에 비해서 근육이 많고 튼튼해서 혈액 속에 더 많은 산소를 갖고 있으며 신체적 소모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신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근육이 발달하고 골격이 굵어서 더 큰 힘을 쓸 수가 있죠. 그 결과 스피드나 힘 또는 아주 격한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기본 체력을 필요로 하는 아주 모든 다양한 스포츠에서 여자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기록을 봐도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더 세고 또 달리기, 던지기 등에 있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일을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소방 작업이나 중장비, 농기계를 작동하는 일들을 주로 남성이 담당해 온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뼈대가 가늘고 근육도 지방질이어서 선천적으로 남자에 비해 큰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또 자궁의 발달로 가로막이 굳어져 복식호흡 대신 흉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폐활량도 남자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피하 지방층과 유방, 엉덩이 등의 지방질이 많아서 피부가 부드럽고 탄력이 있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지방을 서서히 분해시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힘들지 않은 일을 남자보다 오랫동안 앉아서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자가 그런 점에서 인내심이 강해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남자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평등 주창자들은 평등이란 이름으로 개인에게 남자 속성과 여자 속성을 개발하게 하여 두 속성을 비슷하게 지니는 것이 마치 남자 속성과 여자 속성의 균형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자에게 남자 속성이 있다고 해서 남자 속성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속성을 새로운 자웅동체적인 인격 속의 하나로 융합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개인의 인격 안에서 남자 속성과 여자 속성의 평균화는 남자의 여자화와 여자의 남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남자는 남자 특성이 강하고 여자는 여자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남자에 있어서 남성성이고 여자에게 있어서 여성성의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사랑과 만족을 중심하고 서로 좋아할 수 있고 서로 필요해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의존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로 통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흰색이 검정이 좋아서 검정색을 따라 거무스레하게 회색으로 가고 검정색이 흰색이 좋아서 검정색을 포기하고 희끄무레하게 회색으로 간다고 합시다. 검정과 흰색이 다를 때는 우리가 하얀 백지에 검정색으로 글씨를 쓸 때 확연하게 드러나서 글씨를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름다운 상생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정과 흰색이 서로 자기의 색깔이 평균화되기 위해서 회색으로 바꿔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혁명 주장자들이 주장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스스로 다양성을 무시하고 다양성을 지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이나 인간 세계에서 다양성의 아름다움이란 남자는 여자를 선유 조건으로 여자는 남자를 선유 조건으로 평등하게 공존하고 또 밝은 것은 어두움을 선유 조건으로 긴 것은 짧은 것을 부드러운 것은 딱딱한 것을 또 딱딱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선유 조건으로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낮은 것은 높은 것을 선유 조건으로 또 깊은 것은 얕은 것을 또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선유 조건으로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상대성을 띠면서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다양성과 평등 관계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